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AI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사실 외신들은 굉장히 지금 속보라고 난린데요. 우리나라는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제가 발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AI와 관련해서 미국이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바로 중국에 대한 얘기겠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떠한 큰 축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제 보도자료로 나온 거고 실제로 액션 플랜에 대한 요 내용들은 대략 한 20-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요거 내용들이 근데 전부 다 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로 좀 준비를 해봤고, 물론 백악관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렇게 AI 가버먼트 이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 드리고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좀 시인성 있게 자료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죠. Winning the Race, 그러니까 경주에서의 승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기술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AI 액션 플랜이라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중국 규제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 돈을 엄청나게 몰려서 막강하게 준비를 해야 될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AI 액션 플랜의 목적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 생활 개선, 이런 것도 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AI 시스템이 미국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도록 하기,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겠어요? 러시아와 중국 같은 미국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대치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가 되겠고, 또 아군들 있죠. 미국하고 동맹국들의 AI 기술의 표준을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은 편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표준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자, 혹은 우리 거 이렇게 써,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뭔가 헤게모니를 지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AI 기술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성능을 정리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I 자체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정부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오픈소스도 생태계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미국 반도체 제조를 복원하고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다음에 인력을 양성하겠다. 전력망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력망에 굉장히 개입이 많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AI 외교와 보안을 주도로 하겠다. 보안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동맹국에 미국 AI를 수출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버린 AI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도 있겠습니다. AI 모델들을 수출할 수도 있고 AI 반도체를 계속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에 대한 대응까지, 그리고 반도체 제조 수출 통제의 허점을 보완하겠다. 중국이 계속 H백 같은 것들을 우회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00대가 안 돼요. 2,000대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타만 해도 수십만 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는 총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장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우회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제를 잘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규제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AI가 이렇게 뭐 너무 필터링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되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지금 취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미국의 자유 표현을 위해서 오픈소스나 오픈웨이트, 아직 미국에는 오픈소스 모델은 없어요. 웨이트만 공개를 하고 있을 뿐이죠. 메타 같은 경우에 이 웨이트를 쓰세요라고 공개를 하고 있지만, 걔네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어쨌든 오픈웨이트 오픈소스의 AI 모델 개발을 장려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구글과 메타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제조 관련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복원한다.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유리한 입장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많은 것들 팹을 미국에 짓게 하는데, 사실 제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인건비도 더 비싸고 인력을 더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조와 관련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더 이 모델링이라던가 알고리즘 개발 이쪽에 더 치중되어 있는 것이 실리콘밸리 중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활성화하겠다. 노동자 역량 강화도 비슷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AI를 통한 혁신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생물보안 쪽이죠. 미국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신약 개발 같은 거 중국에서 이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AI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뭔가 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중국은 오히려 양자 컴퓨터의 기술 진화 정도가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에도 불구하고 많이 공개를 안 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양자 컴퓨터 분야에 있는 제 아는 이제 전문성 가지고 있는 지인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결국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테스트를 해야 하는 흔히 말하는 복잡계 이론들 있잖아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날씨 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몰레큘이나 리간드의 결합을 토대로 하는 AI 인실리코 바이오 쪽, 이러한 결합 쪽도 굉장히 이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신약 개발이라든가 AI 진단 쪽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강화되는데, 이쪽도 정부 주도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신을 가속화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고, 특히 규제 장벽 제거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스테이트별로, 주별로 AI 규제가 이게 막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이걸 좀 통일화해가지고 가져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범미국의 모든 스테이트들이 다 일관되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FTC는 연방거래위원회죠. 여기서 뭔가 승인받고 이런 뭐 결제 절차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계속 이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AI에 대한 이 세이프티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설계부터 뭔가 꽁꽁 막혀두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도 뭐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은 이렇게 필터링해서 막고 아닌 것들은 또 이제 그대로 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자유와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 이게 사실 모호한 표현입니다. 우방국들에게도 약간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편향이 없이 뭔가 이런 쪽으로 뭔가 말은 좋게 해놨죠. 근데 어쨌든 규제를 많이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 대한 액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미국 가치를 얘기하면서 다음에 오픈웨이트, 오픈소스 얘기를 했죠. 지금 중국이 오픈소스로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오픈웨이트랑.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쿠엔이라던가 문샷 AI의 키미 K2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계속 딥시크 전부 다 미국 빅테크를 위협하는 이 오픈 생태계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정부가 주도로 해서 이쪽을 장려를 하겠다. 이거 어떻게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주면 되겠죠. 메타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구글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대학이 AI 개발에 필수적인 어떤 고가의 컴퓨팅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먼저 인프라부터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나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GPU 수요가 훨씬 더 크게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뭐 어느 정부나 하는 얘기들, AI 도입을 여러 가지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가 볼 수 있겠고, 각각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미 연초에 뭐 템퍼스 AI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 있죠. 바이오 쪽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것이 정부 주도로 이러한 것들을 뭔가 하겠다라는, 이게 이미 계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머티리얼 연구, 에너지 관련 쪽에서도 여러 가지 공학 재료과학, 화학, 생물학, 뇌과학 이런 쪽에 다양한 실험실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축입니다. 미국 AI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제조. 근데 데이터 센터도 보완이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일 큰 문제죠. 전력망.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뭐 이런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이 인프라를 계속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개발, 전력망을 제대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들, 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겠죠, 이쪽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드가 안정화가 되려면은 일단 노후되어 있는 애들을 많이 바꿔야 돼. 지금 40년에서 60년 뭐 진짜 오래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력망 자체도 바꿔야 되고, 전력망 바꿀 때 파워 플랜트도 바꿔야 되고, 일론 머스크는 외국에서 막 플랜트를 막 사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자원을 최적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로 갈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돼야 AI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중국이 잘해왔죠. 어떤 부분에서 잘해왔냐? 바로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뭐 석탄도 엄청나게 많이 떼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 수력 발전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고, 일찍이 태양광 쪽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서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췄죠. 그러면서 에너지의 이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에너지, AI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이런 뭐 군사 관련된 내용들, 보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 표준 같은 거를 리스트나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든다라는 얘기들, 사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인프라가 더 확장되고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보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겠다, 이거 다 뭐 중국, 북한, 러시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및 동맹국의 AI 보안 정보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과 동맹국의 어떤 정보를 다 이제 공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맹국들의 어떤 신규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기 위한 뭔가 포석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외교와 보안을 주도하겠다. 여기서도 보안 얘기가 나오죠. 컴퓨팅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거 중국에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잘 통제를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TSMC,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이런 우방국들의 반도체 제조 관련된 수출 통제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 AI 기업들, 기존의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AI 스타트업들, 퓨리오사, 사피온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SKT, KT도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하드웨어도 모델도 소프트웨어도 이런 고급 AI 모델과 알고리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왈가왈부가 있겠죠. 소버린 AI를 하려면은 얘 거를 받는 게 맞느냐? 미국과 우방국이니까 받아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 거 따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참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기업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지금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찍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소프트웨어도 뭐 다 한다라고 하니까 AI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결국은 서비스도 현재 미국이 사실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 기업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뭔가 시장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시장화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근데 뭐 워낙 미국이 잘하니까 또 우리가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AI 컴퓨팅 수출 통제 강화에서는 그냥 통제하겠다라는 얘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위치 검증 기술. 그러니까 AI 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적국에 있는지. 자, 적국 누굴까요? 러시아 아니면은 중국이겠죠. 북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적국에 대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AI 컴퓨팅이 어디 쪽에 쏠리고 있는지 통제를 할 때도 이제 우방국들과 협력을 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도 일대 국가와 동맹국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제어만 하고 있고 나머지 뭐 부품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HBM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지금은 뭐 중국 H20, H22 같은 것에 탑재되는 HBM을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위치 확인 기술이라든가 동맹국 협력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강제하겠다는 얘기를 조금 더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생물안보 고려 사항에서 정부와 산업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돈이 몰리고 있죠. 근데 이거를 미국 중심으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서 하면은 하나의 AI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중국이 뭔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액션 플랜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거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기술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를 할 건지 지금 미국이 이 빚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연준 보고 퍼센트 내려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에 또 투자를 하려면 또 돈을 많이 끌어와야 할 텐데 여기 또 우방국들의 지금 그 관세 협상을 통해서 물론 관세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게 뭐 국고에 그렇게 좋은 영향성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아름아름 모아서 결국은 이거 패권의 싸움이잖아요. 이 패권을 놓치게 되면은 중국에 놓치게 되면은 미국도 예전처럼 이렇게 호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기술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다양히 나왔으니까 요 링크 달아둘 테니까 개인적으로 읽어보실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